Thank you to join us. 5월 18일 토요일입니다. 프론트 서머리. 지금 미국 중공 간의 전선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관세 전쟁 현장 중계하는 겁니다. 미국은 2,500불 중공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했고요. 이에 맞서는 중공은 1,100억 불 미국산 수입품에 25% 이내 차등 관세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단 숫자에서 많이 밀리는 중공은 사실상 관세 실탄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3,250억 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절차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거 저는 이대로 집행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사실상 중공산 수입품 전체에 관세 25% 부과합니다. 그래서 중공은 관세 장벽에 완전히 포위돼 버립니다. 중공은 이제 관세로 대응 못합니다. 그럼 이제 비관세전으로 넘어가겠죠. 이게 뭘까요? 기다려봐야죠. 뭐 웨이든시. 흥미진진하고요. 예? 그래서 개봉박도 기다립니다. 과연 중공의 비밀병기 나올까요? 예, 두고 보겠습니다. 자, 이 전쟁의 성격이 말이죠. 뭐 그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컨플릭트다, 디스퓨트다, war 이렇게 논자에 따라서 여러 단어를 마구 사용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정리하면은 결국 트레이드 war, 무역 전쟁이었습니다. 그것도 트레이드 all out war, 전면전입니다. 타결될 거라는 것은 결국 희망 고문이었고요. 이제부터 전면전이 시작되는 거죠. 원래부터 전면전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 같죠. 그러면 누가 왜 공격하고요? 도대체 이 전쟁의 목표는 뭘까요? 미국이 주도하는 이 세계 질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인데 원래 WTO에 가입 자격 논란이 있던 중공을 가입시키고 개도국 특혜 부여해주고 또 미국 시장도 개방해주고 이렇게 이제 중공을 키워줬는데 사실 이때는 약골 중공을 키워갖고 당시 소련 등을 견제할 이런 전략적 필요도 있었던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이제 키워놨는데 이 중공은 이 공산 독재, 종신 독재, 계획 경제, 인권 말살하는 이런 짓 계속하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이런 국가 자본주의 이 형태를 계속 취하면서 말이죠. 서방 기술 훔치고 기술 강탈하고 이거는 결국 개인의 사유재산을 훔치고 강탈한 것과 결국 같은 겁니다. 너무 커버렸죠, 이거. GDP 기준 미국의 65% 돌파했다. 요게 레드라인 넘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어쨌든 중공은 덩치는 좋은데 근육 없는 비계살, 기름덩어리에 지금 불과합니다, 저거. 수년 전부터 패권 야욕을 노골화시켰습니다. 북극에서 미국하고 대들고요. 남중국해에서 싸우고 1대1로 아프리카, 남미 곳곳에서 지금 미국 질서에 도전을 하고요. 공연하게 양대국 관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중공 전략은 최소 10여 년 이상 준비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앞장섰고요. 미국 여야가 일치해서 지금 백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도 같은 소리 나오죠. 예. 근데 이제 선거가 되면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제 의문이지만, 근데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재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저것들 말이죠. 사이비 진보파리 가짜뉴스 사기 선동 조작질 하던 것들 지금 무더기로 감방 갈 가능성이 있죠.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칼을 시퍼렇게 다 갈아놨고요. 타이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잠시만 가급적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안 하려고 합니다. 이 경제, 금융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좀 고품격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싶습니다. 경제, 금융 이런 거는 정말 세계 정상급으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잠시만 너무 가까워서요.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이라면은 가짜뉴스, 사기, 조작, 선동질 미국은 안 쏟고요. 한국은 쏟는다는 거 이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러시아 스캔들이라는 거 이거 결국 뮬러 특검 몇 년간 이 사사시 뒤져도 나오는 게 1도 없었죠. 결국 뮬러 특검은요. 이 법조인 양심대로 행동해서 결국 사실을 사실대로 조사해서 사실대로 밝혔죠. 이거 조작 선동질한 민주당 것들 부메랑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반적죄 검토까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예.
아마 미국 계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이 박영수 특검팀, 이거 사실을 조사하라고 맡겼더니 사실을 조작한 거 아닌지 특별히 조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의심이 갑니다, 이거. 특검팀이 수사 브리핑 한답시고 말이죠. 악랄한 가짜뉴스 퍼뜨린 거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아니, 그 당시 난무하던 의혹들, 사실대로 확인된 게 뭡니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 의혹에 댓글 조작질 한 것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 탄핵 사유가 도대체 뭡니까? 탄핵을 정당화할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도대체 뭡니까? 저는 아직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박영수 특검팀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가짜뉴스, 댓글 조작, 선전선동, 촛불, 지랄, 광란해서 저것들이 정통성이 있습니까? 정통성이 없으니까 축자, 사자, 총선하고 대선에 목숨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짜뉴스, 댓글 조작, 막말, 욕설, 사기 선동 조작하던 세력들이 갑자기 한국당 의원들 보고 막말 프레임 덮으시고 있습니다. 정말 가정스럽습니다. 정치 얘기 안 하려합니다. 그래서 중공 말이죠. 공산당이 지배하는 당치, 독재자가 지배하는 인치, 부패한 관료 집단 관치로 지배되는 이런 공산 경제 체제, 이거 중공시장, 이거를 법이 지배하고, 그래서 법치라고 그러죠. 시장 경제 원리가 지배하는 이런 열린 시장으로 개방시키겠다. 이게 목표가 아닐까, 미국이. 기술을 포함한 기업들의 재산권 실질적으로 보장되면서 경쟁 자유 확보해주고,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자유로운 선택으로 중국 해체되겠죠. 자유중국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이제 경제는 타격을 피할 수 없고요. 지금 거품이 끼어 있으니까 그 거품이 걷어내버리면은 경제는 결과적으로 미국이 한 4분의 1 정도로 쪼그라들고, 이게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은요, 미국은 늘 이렇게 말해온 것 같아요. 95% 거의 다 합의됐다. 그럼 합의하겠다는 것이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공이 막판에 기존 합의를 무르차, 이렇게. 이게 일수불태 낙장불입인데 말이죠. 되돌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가 시진핑 보고, 이 친구야, 자네가, 뒤통수 깠잖아. 이런 거 아닙니까? You backed out. 네가 판 깼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중공 입장은 또 들어보면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금 불링 비헤이비어, 이걸 했다는 겁니다. 불링 비헤이비어. 협상을 꼬이고 힘들게 만들었다. 우리는 오픈, 열려있고 컨스트럭티브, 건설적인 마인드로 지금 협상하려고 하는데, 합의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셋백이 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이 확실히 딜을 간절히 예언하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중공이 지금 말이죠. 불링 비헤이비어라는 이 용어를 브리핑할 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못살게 괴롭힌다는 겁니다. 갑자기 자기들이 강대국이라고 지랄할 때는 언제고, 중공 강아지들이 말이죠. 갑자기 약자 코스프레 하잖아요.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맨날 떨면서 양대국,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대국이라는 겁니다. 양대국의 상호협력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자기들 핵심 이익은 목숨 걸고 반드시 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 이익이 도대체 뭡니까? 이걸 바로 밑에서 살펴볼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어떤 여기도 뭐 이제 막 갑론을박이 벌어지겠죠. 다들 이해관계가 다 갈리지 않습니까? 빨리 합의를 종결하는 걸 원하는 세력들도 적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런 방향으로 그 사람들은 베팅을 해도 있을 테니까. 합의를 해야지, 합의가 돼야지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않겠죠. 네. 아니면 진실로 빨리 합의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네. 하여튼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관세가 결국 미국 소비자들 부담시킬 거라는 또 많은 얘기들을 지금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이제 금리 컷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금리 컷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9월 달에 금리 컷 할 확률 지금 76%라고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두 번 금리 컷할 확률도 지금 33%나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합의 안 하고 질질 끌면은 인플레 때문에 수입 물가 올라서 물가 올라갔고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그러면 미국 굉장히 망가진다. 이렇게 이제 겁주는 소리죠. 근데 전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물가 안 오를 겁니다. 예. 중공에서도 여러 가지 반론들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공의 대응 무기들 이렇게 하면서 중공의 항전 무기들 이런 영상에서 많이 올렸는데 다 쓸데없는 거고요. 아무 효과 없을 테고요. 또 어저께 재미있는 거는 뭐 어떤 무슨 교수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중공의 재갈 공명들 실력이 형편없습니다.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중공 편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내년에 재선인데 무역 협상 결과를 선거에 활용하려 들 거기 때문에 중공이 협상 서둘 필요가 없답니다. 정말 완전히 이거 돌았는지. 혹시라도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어떤 사람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상 결렬되면 주식시장 이제 폭락할 텐데 미국이 버티기 더 힘들다. 왜냐하면은 중공보다는 주식시장 비중이 미국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뭐 이지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헛소리인데요. 일일이 여기 지금 이 시간에는 이거 간단하게 이런 거 이제 소개만 드리고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일매일 오늘도 신나게 놀자 아침에 하는 그 시간에 다 한번 까보겠습니다. 예, 다 엉터리입니다. 저는 이미 4월 초부터요, 미국이 합의 없이 협상 질질 끌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이 협상을 합의로 미국이 얻을 것은 별로 없는데 중공은 기사 회생하는 대박이 되는 거죠. 합의해버리면. 중공한테는 대박이고 미국은 별로 얻을 게 없어요. 찔끔 먹고 마는 겁니다. 예. 여기서 미국이 뭐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계속 이걸 끌고 가버리면요. 중공은 더 약해지고, 미국은 더 유리해지는데 계속 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쭉 해보고 있고요. 그래갖고 전번 워싱턴 회담도 결국 제가 판탄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분명히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 가능성. 이제 이러한 분석을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동안 무역전쟁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성장, 물가 거의 영향 없고 고용은 더할 나위 없고요. 주가는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었죠. 지금 물론 약간 밀렸습니다만은. 근데 중공은 수출, 물가, 성장, 고용, 기업 부도 전부 다 약화되는 모습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겨울부터 이런 현상 드러났고요. 금년에는 더 가속되는 징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윗 종합해보면요. 관세가 미국의 프로덕션 코스트에 아무 영향 없었다. 또 이 사람은 가령 25% 관세 때리면 대략 21% 중공이 부담한 것 같다. 이렇게 자기들은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공 정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 보조금 풀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이걸 해석하면은요, 미국이 관세 부과를 했더니 중공 정부에 있던 금고에 있던 돈이 미국 금고로 옮겨졌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5천억 불에 25% 때리 뿌리면 얼마입니까? 그거? 1250억 불, 간단하게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공 내에 있는 수출 기업들 관세 때문에 비용 부담 급증하고 있다. 안 그래도 지금 중공 시장에 임금이 급상승해서 옛날에 과거에 중공에 진출할 시기에 저임금, 저비용 이런 메리트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 남는 것은 중공의 갑질, 지랄질만 남아갖고 참 더러워졌는데 상황이 아주 험악해졌는데 관세 때려버리니까 지금 비용 부담이 더 급증되는 거죠. 그래갖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미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는 저격한다는 거예요. 이거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 탈출 러시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 내 수출 기업들 관세 때문에 떠나서 관세 있는 중국 떠나서 관세 없는 베트남이나 다른 동남아 이런 국가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관세 없이 관세 부담 0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중공산 안 사고 이 뭡니까? 중공산 쓰지 말자 이거 아닙니까? 베트남산, 동남아산 사자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중공이 만드는 거는 베트남도 만들 수 있고 동남아에서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미국은 왜 못 만드냐? 그럼 미국 내에서 만들어 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중공산 배척하고 리쇼어링 이렇게 장려하는 이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제조업 지수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제조업 분명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계속 살아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은 트럼프 이후로. 중공이 딜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트럼프가 트윗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종합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중공이 원하는 거 얻지 못하게 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중공이 원하는 게 뭡니까? 딜을 하는 거죠. 그럼 미국은 딜을 안 해보는 거죠. 간단합니다. 네. 미국은 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중공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미국이 딜 해주면 어우 살았다 되는 거고 딜 안 해주면 죽는 거죠. 이제 판세가 이렇습니다. 그럼 미국이 왜 딜을 해줍니까? 노딜이 베스트 스트래티지, 옵티멀 스트래티지입니다. 관세가 미국의 성장 물가 영향 거의 없다는 사실 FED, 페드 부의장 클라리아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관세 징수조사 이렇습니다. 그죠? 이것도 지금 또 한 두세 번 말씀드리는 건데 미국에 통관될 때요. 수입업자가 미국 세관을 납부하잖아요. 문제는 이 세금을 궁극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 바로 관세 전가의 문제입니다. 경제학책에 있는 이론대로 하자면 수출업자, 수입업자, 소비자가 분담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 미중 관세전에서는 대부분 중공이 독박서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패드 부의장 클라리다가 말한 겁니다. 이거 사실 확인한 거겠죠. 이게 사실이겠죠. 예. 이런 사실도 말이죠. 수없이 면밀하게 체크하고 막 크로스 체크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지. 예? 클라리아도 패드 부의장인데 이런 말을 하지.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말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관세부과는 미국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반론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이번 미중 관세 전쟁에서는 그런 사실 없다 이겁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소결론 중간 정리하면요. 미국이 원하는 건요. 비관세 장벽, 기술 절취, 기술 강제 이전, 또 보조금, 가령 WTO 가입 이후에 중공의 성장 과정에서 참여하였던 서방 기업들이 당했던 것, 이거 집약한 겁니다. 이 수십 년 축적된 건데, 이제 이거, 제거, 개선하는 것이죠. 올해 2019년도 미국 USTR에서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 이거 이제 해마다 나오는 거 올해 판을 보면요. 중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중공은 산업 정책 그 자체가 무역 장벽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주 무섭잖아요, 이거. 기술을 훔쳐갖고 중국 제조 2025 추진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USTR이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대응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응할까요? 무섭게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응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인 그 다툼은요, 합의사항 관철을 시킬, 매우 강한 이행담보장치, 이걸 요구를 했고, 그 어떤 마지막 형태가 중공의 국내법 개정을 요구했다는 건데, 즉, 이건 뭡니까? 법치를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법치. 중공이 합의했다가 막판에 깨버렸다는 겁니다. 중공이 법부로는 못하겠고 우리 국무원 훌륭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요걸 트럼프가 뚜껑 팍 열려갖고 그냥 관세 그냥 쭉 패버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드러난 거죠. 미국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 자, 여기서 한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는요, 지금 중공의 비즈니스 관행, 문화, 구조 이런 거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미국의 친숙한 구조를 바꾸겠다는 거죠. 바로 법치와 시장 경제입니다. 지금 중공 시장은요, 공산당 당치, 독재자에 의한 인치, 국가 자본주의, 거대 관료 조직의 관치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것을 법이 지배하는 시장 경제로 편입 개방 이렇게 시켜야지 여기에 참여하는 미국 기업 등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해갖고 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도대체 못 하먹겠다는 겁니다. 저 들어보서. 예, 뭐 그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려니까 일단은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중공이 처음에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죠, 우리는. 그 속내정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막판에 중공은 자기의 지배 체제가 위협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걸 핵심 이익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죽어도 양보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버틴 거죠. 죽어도 양보 못하겠다. 그럼 죽어야죠 뭐. 죽여버리면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요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말하는 이 법률 개정이라는 것은요 법이 최상위 규범이 되는 겁니다. 즉 법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당치, 인치, 관치 이런 것보다 상위에 있는 궁극적인 힘, 궁극적인 판단 기준으로 법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법치 아닙니까? 모든 것은 법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도, 사람도, 관료 조직도 전부 다 법 아래 있어야 되고 법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법치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산당 독재 끝나는 거죠. 아닌가요? 이것이 중공팀이 말하는 자기들의 핵심 이익 아닙니까? 저 말하는 저 뭐 류헌지 뭐 저런 것들 전부 다 이 현재의 이 공산당 독재 체제 내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그 사람들의 핵심 이익이 아니라 자기 세력들의 핵심 이익이죠 뭐. 결국 미국은요 중공 해체라는 이런 말은 절대로 입에 올리지 않죠. 사용하지도 않죠. 이런 말 사용하면 안 되죠 중국팀이. 그런데 미국의 협상안과 협상 태도를 종합 분석하면은 중공 해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건 우리 몫이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 무역전쟁, 그 중에서 관세전쟁으로 시작해갖고 중국의 대표적 IT 대기업들 지금 직접 겨냥하고 있잖아요. 네. 대표 기업들 지금 저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요. 뭐 화웨이에 대한 행정명령 이렇게 때리고 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지금 수개월간, 최소한 수개월간 아니면 1년 이상 수없이 계산하고 시뮬레이션 했을 겁니다. 예, 계산기 다 두드려 봤을 겁니다. 계산기 중에 최고의 계산기가 뭡니까? 슈퍼컴퓨터죠. 무지무지하게 시뮬레이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기고 있고 이 판에 확실히 승리하겠다. 찔끔 먹을 게 아니라 왕창 먹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전쟁 합의로 종전하지 않고 계속 해보는 겁니다. 계속 하면은 미국한테 유리하다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는 미국 편에 붙으면 되는 거죠. 전면 관세 시행하고요. 중공 대표기업 저격하고요. 지금 유엔 제재 위반한 중공 은행들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말 들리잖아요. 그래서 중공은 계속 약해지는 거죠. 미국은 더 강해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요. 지금 중공이 북공을 버리고 이러한 분석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북공은 살기 위해서는 핵을 결국 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지금 제가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중공은 지금 계속 공격받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공을 제재 위반하면서 유엔 결의 위반하면서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버리는 거죠. 이제 미국이 세계에 주고 있는 시그널,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계속해서 미국은 세계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중공을 대체하여 미국과 비즈니스 기회를 잡아라 이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대열에 동참을 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관세 풀고 합의를 해버리면요, 중공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해갖고 이런 시그널을 믿고 중공 대체 사업에 이런 새로운 글로벌 공급 체인망에 참여한 이 새로운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미국 믿고 투자한 기업들 엿먹이는 꼴인데 미국이 이런 짓 안 하죠. 그러니까 중공과는 합의 안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새로운 파트너들이 완전히 경쟁력 갖추고 확실하게 중공 대체하기까지 중공을 계속 눌러버릴 가능성이 있죠. 중공의 힘 더욱 약화시키고 동남아 국가들 힘 키워라. 이거 소련 붕괴 위해 약골 중공 키운 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이제는 중공 붕괴 위해 동남아 사용하는 것.
뭐 이런 거 아이디어 산뜻하잖아요. 이거 가능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는 거죠. 뭘 조절하겠습니까? 붕괴 속도와 성장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성장하는 만큼만 붕괴시켜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붕괴시키는 건 미국의 공격 수단, 공격 강도를 조절하면서 붕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공이 붕괴하는 만큼 동남아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요. 동남아가 성장하는 만큼 중공이 붕괴되어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힘을 가져서 자생적으로 중공과 겨룰 수 있을 때까지 이 관세에 눌러버리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도요. 지금 미국 반도체 업체 매출 손실한다고 지금 한 이틀째 반도체 주가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뭐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 정도 조정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하죠. 그런데 본질은 말이죠. 그냥 오늘 팔까 내일 파는 거, 그러니까 매출이 잠시 연기되는 거 이것뿐입니다. 매출이 사라지는 거 아니죠. 화웨이는 미국에 못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게서 핵심 부품 못 사는 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 영상 그 반도체 그 관련 분석할 때 지금 그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라기보다는 인텔이 CPU 공급을 못 해주니까 시스템을 만들려면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어야 되는데 메모리 아무리 많아도 CPU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화웨이도 마찬가지죠. 다른 부품 가령 총 필요한 부품이 뭐 100개가 있는데 핵심 부품, 미국에서만 사올 수 있는 핵심 부품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요. 그거 한 개라도 없으면 나머지 다 쓸데없는 거죠. 다음부터 쓰레기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사오던 핵심 부품은 다른 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죽던가. 그렇잖아요. 죽던가. 지금 보도 보면은 그 뭐 화웨이가 뭐 2년치 그 부품들 확보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예상을 하고 예상하는 게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는 행정 그 기관에서는 화웨이 장비 못 쓰게 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5G도 사용 안 하고 있었고요. 일본도 퇴출시켜 버렸을 거예요. 이걸 이번에 조치한 거는 민간 기업에까지 완전히 전면 시행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화웨이는 이런 걸 예상을 하고 이제 한 2년치 부품을 지금 다 가지고 재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단 한 개라도 없으면 나머지 다 쓰레기 되는 거 아니에요. 못 하잖아. 그 다음에 2년씩은 몇 년치 갖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그널이 세계에 주는 의미, 이게 중요하죠. 미국 이 조치가 세계에 주는 시그널, 그게 중요하죠. 화웨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그 몇 개라도 부족한 거 이런 거 어쨌든 갖고 있어야 되니까 밀수질, 우회 매수질 목숨 걸고 하겠죠. 마치 북공이 기름을 불법 한정하듯이 할 겁니다. 하려고 하겠죠. 예? 화웨이는 미국산 핵심 부품 불법 한정하려고 하겠죠. 예? 뭐 컨테이너 바꿔치기 하던가 말이죠. 근데 이런 거 다 예상하고 대응 매뉴얼까지 갖고 있으리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여기 걸리면 잘못하면 같이 죽는 거죠. 화웨이 같으면은 이런 그 우회 매수, 불법 한정 이런 거 할 때 한국 기업들 노려보고 있겠죠. 이용하려고. 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죽이겠다고 세상에 공표한 겁니다. 이걸 협상으로 살려주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잡은 무기를 왜 놓아주겠습니까? 미국 경제 분명히 계속 잘 나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식량, 에너지, 기술, 달러 모두 다 갖고 있는 아주 완벽하게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공 패는 무기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 협상하지 않는 것, 노딜, 이게 강력한 비밀병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협상은 할 겁니다. 예, 앉아갖고 왜 협상을 안 합니까? 가서 이야기 들어주는 거죠. 이야기 들어주는 거죠. 합의할 듯 하지만 결국은 합의를 안 한다는 게 미국의 최적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중공은 이러한 미국 뜻에 그대로 걸린 거죠. 뭐 중공의 내부 문제, 자본 한계율 분명히 감소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마이너스일지도 모르죠. 부채 분매랑 막 터지는데 미국이 관세를 추가로 지금 때려버린 겁니다. 살 길은 오로지 미국과 거래 정상화해서요. 그 뭐냐면 지금 빚을 내서
설비를 왕창 해놓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냥 두면 결국 노후화돼서 좋은 말로는 감가상각이죠. 고물 쓰레기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들 고물 설비 녹슬어 쓰레기 되기 전에 빨리 저거 돌려갖고 허접한 짱통 물건 마구마구 만들어갖고 미국에 빨리 팔아갖고 달러로 바꿔와야지 살아나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로 목줄이 딱 채워진 애완견 신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질 끌려다니면서 합의하자고 그냥 애걸복걸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합의되는 줄 알고 다 합의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기업들 일단 살려놓고 보자고 미국과 합의만 되면 관세 풀릴 거고 그러면 물건 팔아갖고 달러 들어오니까 살아난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1, 4분기에 일단 빚 왕창 내갖고 부도나는 기업들 이렇게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합의될 거야 그랬더니 막판에 미국이 안 할래. 관세나 더 쳐맞아 이렇게 된 거니까 완전히 멘탈 붕괴돼 버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요. 또 부양 조치한답니다. 이 부양 조치가 뭡니까? 본질은요. 빚내갖고 질질 새는 구멍 임시로 막아준다는 겁니다. 본질은. 중공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진단을 내리자면요. 지금 뭐 가령 GDP 100 정도 된다고 자랑하죠. 우리 이렇게 발전했다고. 자존심 좋죠. 자존심 지랄. 그렇지만 실질은 거품이 가득한 겁니다. 저 기름덩어리라는 게 기름덩어리, 부채덩어리. 그래갖고 가령 한 10% 내지 20% 정확한 숫자는 예를 든 거니까요. 의미 없고요. 부도 처리해버리고 거품 확 걷어내야 됩니다. 이 구조 조정이죠. 그래야 남은 자들이 다시 허리띠 졸라매고 이 내실을 다지면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거죠. 지금 저 거대하게 키운 부채 덩어리 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다 못 살리죠, 저거. 저거 다 살리려다가 더 크게 지금 박살난다, 이런 뜻입니다. 죽으려면 죽고요. 빨리 죽고, GDP 가령 지금 한 80% 수준으로 빨리 쪼그라뜨려갖고 거기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합의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공 신용등급 저대로 유지될까요? 의문입니다. 국가 부도 위험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유한 환율 상승 계속 이어지겠죠. 이거 막으려면요. 외환보 요거 계속 사용해야죠, 뭐. 기업 부도 폭증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금년, 내년 회사채가 만기 돌아가는 게 지금 엄청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관련되는 데이터를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 올려드렸는데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중국에서 탈출하는, 중공에서 벗어나는 이런 기업들 엄청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지금 트럼프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공 내 사업 구조 조정도 이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더 힘들게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매일 오전에 진행하는 오늘도 신나게 놀자 시간에 지속적으로 이 사실들을 추적하고 또 진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대합니다. 오늘도 신나게 놀자 시간에 초대합니다. 같이 신나게 놀아봅시다. Thank you. See you again.